수학은 성우쌤입니다. 오늘은 26단원 다항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단원에서는 기본적인 1차, 2차,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대략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절대값 함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을 연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우스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단원에서는 여러 가지 함수와 그 다음에 그에 딸린 관계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다항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해서 다항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함수의 그래프, 1차 함수나 2차 함수를 그리면서 왔는데, 여기에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에 대한 연계성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1차 함수는 이렇게 직선상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죠. 최우창 양수인 경우를 일단 선생님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2차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최우창 양수인 경우에 오른쪽이 항상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곡선으로 되는데, 그리고 이제 계속 내려가게 되면 이제 직선의 모양이 되는 거고, 이제 한번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형태.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유추해 보건데 3차는 어떤 식으로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한번 내려왔다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가는 거. 자, 더 나아가서 그러면 4차는 그렇죠. 오른쪽이 최우창 양수인 경우 정상적인 그림이에요. 여기서 이제 변형되는 모양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자, 이러한 형태로 해서 1차, 2차, 3차, 4차가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움직이면서 그래프의 대응이 결정된다는 것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1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각각의 어떤 도형이나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1차 함수는 어디가 가장 중요하냐면, 물론 y절편도 중요하지만 누가 뭐래도 기울기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기울기를 기준으로 1차 함수를 그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a가 양수가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음수가 되면 이제 아래쪽으로 온다는 거, 이것은 그냥 살짝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이제 이 기울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즉 무슨 값? 그렇죠. 탄젠트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기울기가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함수와 3차 함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개형을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일단 이제 2차 함수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제곱장 양수인 그래프를 따지게 되면 누가 뭐래도 이 꼭지점의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꼭지점의 위치에는, 이 꼭지점 안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냐면, 일단 제일 중요한 대칭축이 있어요. 그죠? 2차 함수는 대칭축이 가장 중요한 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최대 최소, 최소도 이 꼭지점에서 나타나죠. 실수 전체로 했을 때. 자, 그 다음에 x축하고 만나는 부분, 즉 근의 판단할 때도 저 부분을 체크할 수 있겠죠. 물론 판별식이라고 하는 걸로 판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중요한 요소들이 어디에 숨겨져 있냐면 이 꼭지점에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 이치함수 하게 되면 꼭지점의 위치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치함수에서 fx를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개괄적으로 이 최고차의 개수를 살짝 체크는 해야 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쪽 부분 1차항하고 2차항의 개수가 결합되어 있는 데서 나타나는 꼭지점. 그죠? 왜 그러냐면, 또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더라도 뭘 찾냐면 꼭지점을 찾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제곱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뭘 찾냐면 꼭지점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2차 함수는 누가 뭐래도 꼭지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준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요소들도 중요하지만.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3차 함수. 이제 3차 함수는 아직까지는 이제 배우진 않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2차가 이렇게 해서 한번 내려온 상태에서 올라가는 걸로 계속 올라가지만, 3차는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개형이 이제 3차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부분만 가볍게 체크를 하고, 이제 3차함수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수투를 하면서 그때 이제 3차함수에 대한 어떤 대칭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징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소개만 선생님이 하도록 할게요. 3차함수의 최우창인 계수가 양수일 때는 오른쪽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해서, 이건 일반적인 그림이에요. 3차함수 중에 이런 3차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만 간단하게 다항함수에 대해서는 3차까지만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제 절대값 함수에 대한 어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절대값 함수를 하게 되면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절대값을 푼다예요. 값을 푼다. 이 원칙을 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이제 절대값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양수함수 나눠가지고 푸는 부분들은 이제 자신있게 잘 할 수가 있어서 이제 어떤 절대값에 대한 대칭성이라든지 그런 성질을 추가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자유자재로 쓰지만, 기본적으로 절대값을 만나게 되면 뭘 한다? 그렇죠. x의 범위에 따라서 혹은 이렇게 해서 fx 빼기 1이라든지 혹은 fx 빼기 gx 이러한 값이 이렇게 절대값이 있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은 언제 요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나 같을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나눠가지고 푼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시면 돼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성질을 알고 있어서 그 성질을 이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는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뭘 하냐면 절대값을 푼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절대값이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세 개 있는 그런 그래프에 대해서 그림 그리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기본적으로 절대값 그리는 부분에 대한 성우쌤의 팁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절대값 안에 있는 식 자체가 0으로 되는 그런 x값을 먼저 찾는 거예요. 절대값이 예를 들면 하나가 있든 두 개가 있든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렇게 되면 요게 0 되는 부분, 0 되는 부분, 0 되는 걸 기점으로 해서 양수와 음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가 0이 있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렇게. 그래서 이쪽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범위를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0이 되는 그러한 x값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구한 그 x값을 경계로 해서 이제 클 때, 즉 0보다 큰 때랑 작을 때로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절대값을 풀어가면서 범위에 따라서, 세 번째로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린다. 요 절차대로 천천히 하게 되면 모든 절대값 문제는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아시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절대값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지금 y 이퀄 절대값이 x-1이네요. 절대값이 지금 하나가 있어요. 자, 요게 0이 되는 x의 값이 어디다? x 이퀄 1이다. 지금은 처음 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수직선에서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양수와 음수로 나눠지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로 등호는 어느 쪽에다 넣어도 그건 상관은 없어요. 첫 번째로 x가 1보다 크나 같을 때는 x-1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 y는 x가 1보다 작으면 y는 1-x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여기에 1이 있을 거고 1보다 클 때는 x-1이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대략 그리면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쪽 이쪽 부분에서는 그림이 1-x니까 이러한 식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절대값 x-의 그래프는 이러한 그림이 된다, 체크를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양수음수를 계속해서 이제 그리면서 체크를 하는 부분들이 이제 나는 너무 익숙해져서 좀 빨리 그리고 싶다. 그러면 저 0이 되는 1에 대해서 절대값이 하나면 이렇게 꺾이는 그래프가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바로 그릴 수 있게끔도 연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양수음수 이렇게 나눠서 해 주셔야 되는 거지만. 자, 이번에는 이제 두 개가 돼 있어요. 절대값이. 자, 그러면 수직선을 이번에는 어떻게? 그렇죠. 0이 되는 2라고 0이 되는 2하고 2를 기점으로 이렇게 나누면 세 개의 구간으로 이렇게 나눠지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것도 빠뜨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나름대로 빠뜨리지 않게끔 규칙을 잡아주는 게 좋아요. 자, 일단 1보다 작거나 같은 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1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음수가 되겠네요. 이쪽 부분에서는. 그래서 y는 뭐가 될까요? 1-x.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그렇죠. 2-x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값은 3-2x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x가 2라고 어디? 그렇죠. 2까지로 한번 해볼게요. 자, 2 구간이에요. 이번에는. 자, 그러면 x-1은 양수가 되니까 x-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x-2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2-x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상수인 1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 x가 2보다 크다. 자, 이 경우는 y는 이쪽 부분이 되는데 둘 다 양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x-1 더하기 x-2다. 그래서 얼마? 그렇죠. 2x-3이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세 개의 구간에 대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여기 1이 있고요. 2가 있고 등장인물들, 등장하는 그런 소재들은 미리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것도 좋아요. 자, 먼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 값이 3-2x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이 지금 3이니까 대략 한 요 정도 이렇게 찍어 볼게요. 그리고 2를 넣었을 때 값이 1이 되니까 여기를 지나겠고 이렇게. 그래서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된다? 이러한 직선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라고 2 사이에 대해서는 함수값이 1이네요. 그래서 1로 이렇게 납작하게 갈 거고요. 상수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보다 클 때는 여기에서 이 함수의 값이 2가 들어갈 때 1이 되는 거니까 여기를 또 지날 거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2가 되니까 요 점을 지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직선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지금 다 이렇게 덧셈으로 되어 있을 때, 절대값에 이렇게 덧셈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 1하고 2에서 꺾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꺾이는 부분에 대해서 직선으로 해서 이렇게 납작한 모양의 어떤 함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조금 이제 효율적으로 조금 그린다. 그러면 우리가 직선이기 때문에 이 절대값을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항상 직선이 된다는 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도 그릴 수가 있어요. 좀 이제 이게 이제 정상적인 풀이가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고. 자, 2일 때의 값을 찍는 거예요. 이 지금 절대값이 0이 되는 그러한 부분에서 꺾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의 함수값을 찍고 그 다음에 2에서도 함수값이 1이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막대기들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서 대략적으로 그릴 수 있다고 하는 부분도 참고적으로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꺾이는 부분을 미리 점을 찍고 직선이기 때문에 그 점을 연결해서 대략적으로 빠르게 이렇게 그릴 수 있다고 하는 거.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절대값이 3개인 그러한 부분에 대한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수직선상에서도 여기서도 구분을 해보면 여기가 1이 있고 여기가 2가 있고 여기가 3이 있어서 구간이 지금 몇 개? 그렇죠. 4개로 나눠지겠네요. 그럼 이제 일단 첫 번째로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때에는 y는 모두 다 음수가 되는 거니까 1-x 플러스 2-x 플러스 3-x 즉 6-3x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두 번째로 x가 2하고 2 사이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에는 자, x-1은 양수가 될 거고 자, 나머지 부분은 전부 음수가 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지워지고 4-x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세 번째는 이제 이쪽 구간인데 x가 2보다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 범위에서는 지금 맨 앞에 있는 x-1은 양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x-2도 양수가 될 거고 마지막에 있는 x-3만 음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또 계산을 해보면 마지막은 그냥 x만 되겠네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x가 뭐보다 그렇죠. 3보다 크다. 자, 이 경우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이 경우는 전부 다 양수가 되니까 y는 x-1에 더하기 x-2 더하기 x-3이 되겠고요. 그래서 3x-6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한번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일단 이제 등장하는 값들이 1하고 2하고 3이 일단 기본적으로 등장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를 대입했을 때가 값이 얼마냐면 3이네요. 그죠? 요 값에다가 그러면 1,3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게 될 거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대략 이러한 식으로 직선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라고 2 사이에서는 이제 4-x인데 지금 이 4-x도 x가 1일 때는 3을 지나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을 넣었을 때는 2니까 2,2를 지나는 직선이 되겠네요. 이렇게 약간 꺾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에서부터 3까지는 y = x네요. 자, 그러니까 2,2를 지나고 3,3을 지나니까 직선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x가 3보다 클 때에는 3일 때 요 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3인 그러한 직선이니까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 절대값 3개짜리에 대해서는 세 군데에서 이렇게 꺾이게 되고 그 다음에 끝이 이렇게 뾰족한 그런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절대값이 1개이고 2개이고 3개인 부분을 이제 그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왕 이제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그 특징을 조금만 좀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면 지금 절대값이 하나였을 때는 끝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뾰족해요. 자, 절대값이 하나일 때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끝이 뾰족해서 무슨 값을 갖는다? 그렇죠. 최소값을 그 꺾이는 점에서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절대값이 이렇게 2개인 그런 상태에서는 이렇게 납작하기 때문에 역시 최소값을 어디에서 갖냐면 이 부분에서는 2라고 이 납작한 요 부분 구간에서 같은 값으로 최소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절대값이 짝수개 2개 있을 때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절대값이 홀수개인 3개로 되게 되면 다시 또 뾰족해져요. 그래서 1, 2, 3이라고 하는 3개 숫자 중에서 이 가운데 있는 숫자인 x 이퀄 어디에서 2에 대해서 최소값을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값이 꼭 이 1과 3의 중점이 되는 것이 최소가 아니라 요게 만약에 10이다. 10이 된다 하더라도 1, 2, 10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그렇죠. x 이퀄 2에 대해서 최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중점에서 최소값을 갖는 게 아니고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함수 fx에 대한 절대값을 앞에서 했듯이 양수 음수로 그냥 항상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칭성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절대값에 대한 그래프를 효율적으로 그리는 부분을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학생들이 절대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4가지 종류를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는데 굉장히 좀 헷갈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접어 올리는 부분, 절대값만 있으면 이런 절대값만 있으면 접어 올리는 그래프를 그리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정확하게 절대값의 위치에 따라서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래에서 이제 예를 통해서 가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1차 함수를 선생님이 그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다. y = fx가. 예를 들면 자,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y에다가 fx에 이렇게 전체 함수값에 대해서 절대값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 부분은 원래 이 fx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양수 구간도 있고 음수 구간도 이렇게 있어요. 함수값이. 자, 그런데 바깥에서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절대값을 했기 때문에 이 전체의 값은 항상 0보다 그렇죠.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음수인 부분도 0보다 크게끔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돼요. 자, 그렇게 돼서 이 그림을 봤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절대값을 하더라도 그대로 이렇게 있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음수가 되는 이 값에 대해서는 같은 값으로 이렇게,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1이라고 하는 값으로 이렇게 함수값을 양수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 x축에 대해서 이렇게 접어 올려주는 이러한 그래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깥에 fx 함수의 전체에 이렇게 절대값이 있으면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접어 올린다 이렇게. 그죠?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으로 만들기 위해서 접어 올린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x에가 절대값이 있는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x에만 절대값이 있다. 자, 그림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래프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면 x에다가 1을 넣었을 때랑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를 한번 구분 한번 해볼게요. 자, 실제로 1과 마이너스 1에 대해서는 원래 함수값에서는 다른 값이지만 우리가 절대값 x라고 하는 요 값을 통하고 나면 둘 다 값이 얼마가 된다? 그렇죠.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같은 값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요 같은 값에 해당되는 걸로 들어가는 f의 1이 되는 거죠. 둘 다.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그래서 함수값이 같아지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흐름을 갖다가 정리를 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쪽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x가 이렇게 양수일 때하고 0까지 포함할게요. 음수일 때에 대해서 이 함수값의 절대값이 이렇게 같다고 한다면 두 개의 함수값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어느 쪽, 이 양수인 부분하고 음수인 부분을 따로따로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양수인 부분에서의 값이 x가 0보다 크거나 할 때의 값이 절대값이 없는 y가 fx가 되는 거니까 fx의 양수 부분, x가 양수가 되는 이쪽 부분을 먼저 그려놓고, 그죠? 음수인 부분은 어떻게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음수인 부분은 대칭을 시켜서 음수 쪽에다가 그린다. 어디에 대칭? 그렇죠. y축에 대칭을 시킨다. 이렇게. 함수값이 같으니까 x가 플러스인 부분과 마이너스인 부분이 같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대칭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림은 어떻게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같은 원리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번에는 어디에 절대값이 있냐면 y에가 절대값이 있어요. y에가. 그래서 같은 원리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y가 양수일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y가 음수일 때, 즉 예를 들면 y값이 1일 때랑 y값이 마이너스 1일 때의 값을 체크를 해보게 되면 요게 둘 다 1은 fx 이러한 어떤 상황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 얘기는 이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값이 y 값이 그대로 나타나고 그때 fx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y가 0보다 이렇게 크거나 같을 때. 그죠? 그 다음에 y 값이 음수가 되는 그런 상황은 여기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y를 붙여서 다시 양수를 만들기 때문에 이 양수인 부분, 즉 x축의 위쪽에 있는 y 값이 양수가 되는 부분, 이쪽 부분하고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음수가 됐을 때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데를 그릴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음수 쪽, y가 음수가 되는 쪽은 어떻게 한다? 그렇죠. y가 음수인 데는 대칭을 시킬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어디에 대칭을 시킨다? y가 플러스인 데를 그려놓고 음수인 쪽을 대칭을 시킬 거예요. y가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어디에 대칭? 그렇죠. x축에 대칭을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y가 양수인 부분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디에 대칭을 시킨다? 그렇죠. x축에 이렇게 대칭을 시키면 이러한 그림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x하고 y에 둘 다 절대값이 있는 것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 했던 것을 동일하게 하면 돼요. 자,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0보다 작을 때 두 개의 값이 동일하게 될 거고 y도 마찬가지로 y가 0보다 크거나 할 때랑 0보다 작을 때가 같은 어떤 값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디에를 먼저 그리는 거예요? x도 y도 0보다 크거나 같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즉 y equal fx가 나오는 식이 어디 몇 사분면 그렇죠.
일사분면을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x의 절대값이 있을 때는 어디에 대칭? 그렇죠. y축에 대칭을 시키고 그리고 동시에 어디에도 지금 절대값이 있냐면 y에도 절대값이 있네요. 그래서 어디에 대칭? 그렇죠. x축에 대칭을 시키는 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직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x하고 y에 둘 다 절대값이 있으니까 몇 사분면? 그렇죠. 1사분면을 그리는 거예요. 둘 다 뿔뿔인데. 자, 이렇게 그리고 어디에 대칭? 그렇죠. 먼저 x축에 대칭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대칭을 시킬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또 다시 어디에 대칭? 그렇죠. y축에 대칭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대칭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 x, 절대값 y에 대해서 있는 그래프는 이렇게 x축, 둘 다 뿔뿔이인 그러한 일사분면의 그림을 그려놓고 x축과 y축으로 대칭을 시켜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고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내용을 갖다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실제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절대값 그림 그리는 것을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문제 1을 보면 x의 절대값이 있고 y가 절대값이 있고 그 값이 합이 2가 되게끔 하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이 부분. 자, x하고 y에 이렇게 절대값이 있다. 그럴 때는 여기 x가 뿔이 되고 y도 뿔이 되는 즉 몇 사분면? 그렇죠. 1사분면을 그린다고 그랬어요. 1사분면의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하고 어디에 대칭? 그렇죠. x축에 대칭 그 다음에 y축에 대칭을 한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린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x의 값이 y의 값이 양수일 때는 지금 식 자체가 x 더하기 y가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y는 2-x가 되니까 여기가 2가 있을 거고 여기도 2가 있어서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 안에서 어느 부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은 일사분면이에요. 둘 다 뿔뿔이 되는데 자, 요 그래프가 되겠죠. 이렇게. 자, 요 부분을 어디에 대칭? 자, 이번에는 y축으로 먼저 한번 대칭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대칭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2가 요즘 마이너스 2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그림을 또 어디에 대칭? 그렇죠. x축에 이렇게 대칭을 할 거예요. 그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요러한 그림, 요걸 이렇게 대칭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뒤집어져서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름모의 어떤 형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정사각형까지도 되겠네요. 수직 관계 있으니까.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제 2차 함수에 대해서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그 2차 함수에 대해서 지금 여기처럼 x의 값이 1이고 3인대에 근을 갖는 그런 상황일 때는 그래프를 이러한 식으로 그려주는 게 조금 더 좋아요. 이렇게. 자, 이러한 그래프에서 지금 이제는 통째로 함수 값의 통째로 절대값을 해준 거예요. 함수 값 자체를 전부 양수로 만들어주라는 얘기예요. x 또는 y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쪽 부분을 이렇게 올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래 양수는 그대로 양수대로 있고 이러한 그림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자, x축, y축에 대해서 자, 2라고 여기가 지금 3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림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자, 이번에는 어디에가 절대값이 있다? 그렇죠. x에가 절대값이 있네. x. 그러면 x가 양수인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쪽 부분을 그린다고 그랬죠. 그래야지 fx가 되니까 이렇게. 그리고 음수인 부분은 대칭을 시켜서 그린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은 이쪽 구간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대칭을 시키게 되면 이러한 함수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얘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그래서 이러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 이제 세 번째로
이번에는 이제 y쪽에가 절대값이 있네요. 이차함수의 그림이 지금 이렇게 생겼고, 자, 이번에는 y가 절대값이 있으니까 어느 쪽을 그린다? 그렇죠. y가 양수인 부분을 그린다고 그랬어요. y가 양수인 부분, 이쪽 부분하고 이 부분이 되겠네, 이렇게. 그죠? y가 양수인 부분, 여기까지도 다 포함되겠네,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한다? y의 절대값이 있으니까 x축에 대칭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x하고 y에 다 절대값이 있는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x축, y축 이렇게 있고 얘가 1이 있고 얘가 3이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림은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x하고 y의 절대값이 있으니까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쪽, 뿔뿔 쪽을 먼저 그리게 되면 일사분면, 즉 여기 부분하고 이 부분이 해당이 되겠죠.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어디에 대칭 먼저? 그렇죠. y축으로 이번에도 대칭을 먼저 시켜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또 어디에 대칭을 시킨다? 그렇죠. 이번에는 y의 절대값이 있으니까 y가 플러스일 때하고 마이너스일 때 그래프가 똑같으니까 대칭을 시킨다고 그랬죠. x축에 이렇게.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러한 식으로 되고, 이러한 식이 되고, 이렇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최종적인 그림은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으로 대칭시키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대칭시켜서 이러한 그림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앞에서 했을 때는 절대값을 만나면 양수음수로 나눠서 가는데, 지금 이 단원에서 이 부분에서 지금 공부하는 부분은 어떠한 대칭성을 이용을 해서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를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는 그러한 부분을 연습을 했어요. 학생들도 실제로 이렇게 그려보면서 절대값 함수에 대한 그림을 항상 양수음수로 이렇게 나누지 않고 대칭성을 이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연습을 해주시기 바라요.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